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개운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찬물을 들이켰거나 잠을 깨기 위해 벌떡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방금 자신의 뇌혈관의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5분에 1명씩 발생하는 뇌졸중. 그 중에서도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한 번 발병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어제까지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던 입술이 굳어버리고 평생을 당당하게 걸어온 그 다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닥을 끌게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와 자식들의 삶까지 간병의 늪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뇌경색은 결코 운이 나빠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 3가지만 바꿔도 막혀가는 혈관을 뚫고 뇌세포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기적의 아침 루틴은 실제 수천 명의 혈관 건강을 되살린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비방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수천만 원의 수술비와 고통스러운 재활 시간을 아끼는 것은 물론 100세까지 치매 걱정 없이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댓글에 숫자 1을 써주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골든타임을 시작합니다. 뇌경색은 흔히 벼락처럼 찾아오는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뇌경색은 결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 혈관 내벽에 차곡차곡 쌓여온 결과물입니다. 우리 몸은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까지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의 신호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신호를 눈치채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고통을 느끼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위장이 아프면 복통이 오고 관절이 나쁘면 무릎이 쑤시지만 뇌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어나갈 때는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무증상 뇌경색 혹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길을 걷다가 나도 모르게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았다거나 평소 잘 사용하던 젓가락질이 미세하게 서툴러져서 반찬을 자꾸 떨어뜨린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가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구조 요청입니다. 뇌의 특정 부분이 미세하게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마비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미세 뇌경색을 겪고 있습니다. 뇌 속의 아주 작은 혈관들이 이미 막혀 있는 상태인 것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미세 뇌경색이 반복되면 뇌 전체의 네트워크가 파괴되어 결국 혈관성 치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깜빡거리는 것을 단순히 건망증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언어 지연 현상, 한쪽 눈이 잠시 흐릿하게 보이다가 다시 좋아지는 증상, 이 모든 것이 큰 뇌졸중이 오기 전 우리 몸이 보여주는 전조 증상 TIA입니다. 뇌세포는 단 5분만 피가 통하지 않아도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 뇌에는 뇌가소성이라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 우리가 혈류를 개선하고 혈관 벽을 청소해 준다면 뇌는 스스로 새로운 우회 경로를 만들어 기능을 회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지지는 않았는지, 혀를 내밀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는 습관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 것은 비싼 명약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관심과 관찰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왜 유독 아침에 혈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 충격적인 과학적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뇌경색 환자의 80% 이상은 새벽과 아침 사이에 발생할까요? 왜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아침에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혈액의 과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약 78시간 동안 외부로부터 어떠한 수분 공급도 받지 못하는 강제 단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몸은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폐를 통해 수분이 증발하고 피부의 땀구멍을 통해 끊임없이 수분이 배출됩니다. 자는 동안 배출되는 수분량만 해도 종이컵으로 2컵 이상.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찌개를 오래 끓이면 국물이 졸아들며 짜고 걸쭉해지듯 우리의 피도 잠을 자는 동안 엄청나게 걸쭉해집니다. 혈장 성분이 줄어들고 적혈구와 혈소판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혈액은 마치 끈적한 꿀이나 진흙탕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혈액 응고성이 높아졌다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벽 4시에서 아침 8시 사이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교체되는 시간입니다. 잠을 주관하던 부교감 신경이 물러나고 활동을 주관하는 교감 신경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잠을 깨우기 위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급격히 높이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혈관은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 좁아져 있고 피는 진흙처럼 끈적해져 있는데 심장은 잠을 깨우기 위해 이 끈적한 피를 좁은 혈관으로 강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시간이 혈관의 가장 가혹한 마의 시간인 이유입니다. 이때 혈관 벽에 붙어 있던 작은 찌꺼기 혈전과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와 혈류를 타고 떠돌다가 뇌의 좁은 혈관을 콱 막아버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방광이 비워지면서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과정에서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차가운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도 뇌혈관을 수축시키는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혈압약은 혈압을 낮춰줄 뿐 피의 끈적함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수분 부족과 급격한 자율신경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아침 루틴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밤새 농축된 독소와 찌꺼기가 혈액 속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엔진 오일이 다 타버린 자동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타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뇌라는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아침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챕터에서는 끈적해진 혈액을 단 5분 만에 시냇물처럼 맑게 흐르게 만드는 기적의 수분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챕터 2에서 아침에 우리 피가 얼마나 끈적해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진흙탕 같은 피를 맑은 시냇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도 저렴한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물입니다. 하지만 그냥 물이 아닙니다. 이 물 한 잔에는 뇌를 살리기 위한 아주 치밀한 과학적 순서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을 마시기 전 화장실로 달려가 입안을 깨끗하게 헹구는 것입니다. 그냥 물 마시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입안은 세균들의 천국이 됩니다.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살균 작용이 약해지고 수억 마리의 유해균과 독소들이 잇몸과 혀 사이에 가득 쌓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물을 마시면 그 수많은 세균이 물과 함께 위장으로 들어가고 결국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는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서너 번 입을 헹구어 독소를 배출한 뒤에야 비로소 생명수를 마실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입을 헹궜다면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온도입니다. 많은 분이 잠을 깨기 위해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하지만 이는 뇌혈관에 가하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차가운 물이 위장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는데 이미 아침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혈관이 더 좁아지면 뇌혈관 사고의 위험은 극도로 높아집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은 체온과 비슷한 혹은 그보다 약간 따뜻한 30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온도의 물은 우리 몸의 세포가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온도입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점막에 닿는 순간 혈액으로 즉각 흡수됩니다. 끈적하던 혈액에 깨끗한 수분이 공급되면서 농도가 묽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굳어버린 잉크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다시 부드럽게 퍼져 나가듯 여러분의 혈액도 이때부터 비로소 활기차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시는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절대 한 번에 다 들이키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수분이 혈관으로 들어오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명상을 하듯 물 한 모금을 입안에 머금어 온도를 다시 한번 맞춘 뒤 천천히 삼키십시오. 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신 물은 30분 이내에 뇌 조직까지 도달합니다. 수분을 머금은 뇌세포는 비로소 탱탱하게 되살아나고 뇌 속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공복의 물 한 잔은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닙니다. 밤새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졌던 여러분의 뇌혈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가장 경건한 의식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머리맡에 보온병을 준비하십시오. 그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뇌를 10년 더 젊게 만들 것입니다. 단순한 맹물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여기에 자연이 준 3가지 보물을 더하면 여러분의 혈관은 대청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레몬, 생강, 그리고 꿀입니다. 이 3가지 조합은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혈관 내벽의 염증을 제거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천연 혈관 개선제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레몬입니다. 레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신맛이죠. 이 신맛을 내는 구연산과 비타민C는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레몬은 식품 자체로는 산성이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현대인의 혈액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산성화되기 쉬운데 레몬은 이를 최적의 알칼리 상태로 중화시켜 줍니다. 또한 레몬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딱딱해지기 마련인데 레몬은 혈관을 다시 고무줄처럼 유연하게 만들어 작은 혈압 변화에도 터지지 않게 보호해줍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 강의를 할 때마다 생강을 먹는 혈관 확장제라고 부릅니다.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 혈전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뇌경색은 결국 피떡인 혈전이 혈관을 막는 병인데 생강은 이 피떡을 녹여내는 천연용해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은 몸의 심부 온도를 높여 혈액순환을 촉진하므로 아침에 몸이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또한 남성분들에게는 남성 호르몬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어 활력을 되찾아 줍니다. 마지막으로 꿀 한 숟가락의 마법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장기입니다. 뇌가 사용하는 유일한 연료는 바로 포도당입니다. 밤새 굶주린 뇌세포는 아침이 되면 에너지 부족으로 멍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꿀에 들어있는 질 좋은 당분은 뇌에 즉각적으로 연료를 공급합니다. 꿀은 정제된 설탕과 달리 인슐린을 급격히 높이지 않으면서도 서서히 에너지를 공급하여 뇌의 인지 기능을 깨워줍니다. 또한 꿀 자체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3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를 즙 내어 넣고 생강즙이나 얇게 썬 생강 2-3쪽을 넣습니다. 여기에 꿀 한 스푼을 잘 섞어 마셔보십시오.
처음에는 맛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흘만 마셔보셔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던 증상이 사라지고 손발 끝까지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비싼 영양제 10알보다 주방에서 직접 준비한 이 레몬 생강 꿀차 한 잔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훨씬 더 강력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연이 준 이 완벽한 처방을 믿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액은 맑아지고 여러분의 뇌는 다시금 총명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피를 맑게 했다면 이제는 그 피가 뇌까지 막힘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가득 채운 자동차라도 고속도로가 막혀 있으면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이 뿜어낸 피가 뇌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평소 스마트폰을 보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생활하면서 목과 어깨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목 근육이 경직되면 그 사이를 지나는 경동맥과 추골동맥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2030% 이상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뇌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이것이 뇌경색과 치매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 침대 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뇌 혈류 폭발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갑골 조이기입니다. 어깨를 뒤로 크게 원을 그리며 돌린 뒤 양쪽 날개뼈가 서로 맞닿는다는 느낌으로 꽉 조여주십시오. 이 동작은 굽어있던 흉추를 펴주고 심장에서 목으로 올라가는 혈관의 뒤틀림을 바로잡아 줍니다. 가슴이 활짝 펴지면 호흡량이 늘어나고 더 많은 산소가 혈액에 실려 뇌로 갈 준비를 마칩니다. 두 번째는 경동맥 이완법입니다. 목을 억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귀가 어깨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옆으로 기울여 주십시오. 이때 반대쪽 목 근육이 지그시 늘어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목 옆을 지나는 굵은 혈관인 경동맥 주변의 근육이 유연해지면 막혔던 댐의 문이 열리듯 피가 뇌로 시원하게 솟구쳐 올라갑니다. 뇌가 이제 살 것 같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할 겁니다.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분이 놓치는 종아리 펌핑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중력 때문에 아래로 쏠린 혈액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거나 선 상태에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20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하체의 혈액을 뇌까지 강력하게 밀어 올려줍니다. 손끝과 발끝을 가볍게 털어주는 모세혈관 운동도 함께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5분 동안 여러분의 뇌 혈류량은 평소의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뇌세포 구석구석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밤새 쌓여있던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신속하게 배출됩니다. 스트레칭을 마친 후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뇌혈관이 성공적으로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혈관의 건강은 유연함에 있습니다. 근육이 유연해야 혈관이 숨을 쉽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이 5분이 훗날 요양병원에서의 5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움직여주는 만큼 뇌는 건강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에서 깨어나 침대를 벗어날 때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와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피를 맑게 하고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키는 찰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알람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소변이 급해서 갑자기 몸을 일으키지는 않으셨나요? 이것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는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과 맥박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엔진으로 치면 시동이 꺼진 채 냉각된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중력의 영향으로 피가 순식간에 하체로 쏠립니다. 뇌로 가야 할 피가 모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혈압을 급상승시킵니다. 이 급격한 혈압 변동을 견디지 못하고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 좁아진 부위가 막히는 뇌경색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3단계 기상수칙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1단계는 침대 위 예열입니다. 눈을 떴다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누운 상태에서 기지개를 크게 켜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온몸의 신경을 깨우십시오. 1분 정도 몸의 엔진을 예열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에 이제 곧 활동을 시작할 테니 피를 보낼 준비를 해라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2단계는 옆으로 누워 일어나기입니다. 상체를 곧바로 세우는 것은 복압을 높이고 척추와 혈관에 큰 무리를 줍니다. 몸을 옆으로 살짝 돌려 한쪽 손으로 바닥이나 침대를 짚고 천천히 일어설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으십시오. 3단계는 가장 중요한 기다림입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양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최소 30초에서 1분간 머무르십시오. 이 시간 동안 뇌는 달라진 높이와 중력에 적응할 시간을 얻습니다. 이때 깊은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뱉으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을 무시하고 일어나다가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 뇌 혈류가 일시적으로 끊겼다는 뜻이죠. 이것이 반복되면 뇌세포는 조금씩 죽어나가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 사고로 이어집니다. 시니어에게 낙상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 1분을 못 참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1분을 아끼려다 평생을 침대 위에서 누워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침의 1분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생명보험입니다. 여유롭게 세상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주인의 그 차분한 배려를 먹고 건강해집니다. 이제 몸을 안전하게 일으켰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에 어떤 마법을 부려야 혈관이 다시 태어나는지 챕터 7에서 아주 구체적인 식단 비책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의 혈관은 고정된 파이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혈관 내벽은 매일 새롭게 지어지고 수선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미 혈관이 딱딱해졌는데 이제 와서 뭘 먹는다고 나아지겠어? 라고 자포자기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인체는 놀랍습니다. 죽어가는 세포도 올바른 영양분이 공급되면 다시 생기를 되찾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태어나게 할 재건의 식단을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식탁에 올려야 할 주인공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에 가득한 오메가-3 지방산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이는 혈관 속을 흐르는 천연 윤활유이자 청소부입니다. 오메가-3의 핵심 성분인 EPA와 DHA는 혈전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주고 이미 끈적해진 중성지방을 녹여 배출하는 데 탁월합니다. 일주일에 3번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것은 여러분의 뇌혈관에 가장 비싼 코팅제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채소의 색깔에 주목해야 합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색의 채소들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혈관 노화를 정지시킵니다. 특히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치유하는 데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쌈 채소를 드실 때 단순히 배를 채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혈관의 연고를 바르고 있다고 생각하며 꼭꼭 씹어 드십시오. 세 번째는 탄수화물의 교체입니다. 흰 쌀밥, 밀가루 음식은 혈관의 주적입니다. 이들이 몸에 들어가면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남은 당분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당독소를 만듭니다. 이는 혈관을 설탕에 절인 과자처럼 딱딱하게 부러지기 쉽게 만듭니다. 대신 현미, 귀리, 보리와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십시오. 통곡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대변으로 끌고 나가는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마늘과 양파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추는 천연 혈압약이며 양파 껍질에 많은 퀘르세틴은 혈관 벽의 손상을 복구합니다. 소금기는 줄이고 이런 천연 식재료의 맛을 즐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혈관은 비로소 20대의 탄력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식단 관리는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내 몸의 사령탑인 뇌를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올 그 한 끼가 10년 뒤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산책할 수 있는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지 않을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입에 넣는 달콤하고 짭짤한 유혹들이 사실은 뇌혈관을 야금야금 파괴하는 독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혈관을 위해 반드시 멀리해야 할 금기 음식들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믹스커피와 가공당입니다. 아침 식사 후 혹은 나른한 오후에 마시는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 시니어분들의 큰 낙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정제당과 포화지방인 식물성 크림이 가득합니다. 설탕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피는 순식간에 시럽처럼 끈적해집니다. 이 끈적한 피가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혈관을 녹슬게 만듭니다. 뇌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고속도로입니다. 이 좁은 길에 끈적한 시럽이 흐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커피는 설탕과 크림이 빠진 블랙커피로 하루 한두 잔만 즐기시는 것이 뇌를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에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과 같은 방부제와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나트륨은 혈관 속 수분을 빨아들여 혈관 내부 압력을 높이고 방부제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해 파괴합니다. 고기가 드시고 싶다면 가공된 형태가 아닌 신선한 살코기를 삶거나 쪄서 드십시오. 그것이 혈관에 가해지는 독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튀김 음식입니다. 튀김기에서 여러 번 사용된 기름은 산패되어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혈관 벽에 플라그라는 기름 찌꺼기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 혈관을 막는 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입에는 고소하고 즐거울지 모르나 여러분의 혈관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술과 담배입니다. 이것은 음식이라기보다 혈관 파괴제에 가깝습니다. 담배 한 개비는 피우는 즉시 혈관을 수축시켜 뇌의 혈류량을 급감시키고 술은 혈관 벽의 탄성을 앗아갑니다. 오늘 딱 한 잔인데 어때? 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년 뒤 돌이킬 수 없는 마비 증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잠시지만 건강한 삶의 품위는 영원합니다. 내 몸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담는 보석함처럼 대하십시오. 오늘부터 이 독소들을 하나씩 끊어낼 때 여러분의 뇌는 다시 명석해지고 혈액은 맑은 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루틴을 지키고 식단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과 휴식의 균형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운동은 단순히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뇌로 피를 보내는 펌프질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신체 부위가 바로 종아리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 때문에 70% 이상이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이 피를 다시 심장과 뇌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종아리가 약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혈압 조절이 힘들어집니다. 하루 30분 평지를 걷는 것은 여러분의 뇌에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걸을 때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닿게 하고 종아리 근육이 쥐어짜지는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뇌세포를 살리는 강력한 박동입니다. 만약 바깥 활동이 어렵다면 집안에서 까치발 들기만이라도 하십시오. 식탁을 잡고 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30번씩 3세트만 해도
뇌혈관의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운동은 뇌의 해마를 자극해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013년 발견된 글림파틱 시스템 GLYMPHATIC 시스템은 전 세계 의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작동하는 뇌의 청소 시스템입니다. 뇌척 수액이 뇌세포 사이 구석구석을 누비며 낮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소와 쓰레기를 씻어냅니다. 이 독소들이 제대로 씻겨 나가지 않고 쌓이면 혈관이 막히고 치매가 오는 것입니다. 즉,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은 뇌를 쓰레기장에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는 혈관 세포가 재생되고 뇌가 청소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십시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뇌의 청소를 막습니다. 방을 최대한 어둡고 서늘하게 유지하고 오늘 하루 고생한 나 자신에게 고맙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편안한 잠자리에 드십시오. 규칙적인 운동으로 펌프질을 하고 깊은 숙면으로 뇌를 청소할 때 비로소 뇌경색의 위협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정성을 들이고 아껴주는 만큼 100세까지 든든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뇌가 시원하게 청소될 수 있도록 편안한 안식을 선물해 주십시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습관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 조언을 듣고 인생이 바뀐 70대 중반의 김옥순 할머니 가명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손떨림과 언어 장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무증상 미세 뇌경색이 이미 여러 곳 진행되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으셨죠. 의사 선생님은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큰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지독할 만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아침마다 입을 헹구고 따뜻한 물을 마셨고 레몬과 생강을 챙겨 드셨으며 매일 저녁 종아리 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믹스커피와 짠 국물 요리도 과감히 끊어내셨죠. 1년 뒤 다시 정밀 검사를 받은 날 할머니는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벽이 다시 유연해졌고 뇌의 혈류량이 정상 범위를 회복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 할머니는 복용하시던 혈압약도 조절할 만큼 상태가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내가 다시 내 힘으로 손주들을 안아줄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운에 맡기는 로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거대한 기적을 만듭니다. 나이가 많아서 혹은 이미 혈압이 높아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혈관은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있고 주인의 정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1%의 개선만으로도 뇌경색의 위험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약속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벌떡 일어나지 않고 1분간 기지개를 켜는 것. 입을 헹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 작은 첫 단추 하나만 제대로 끼워 보십시오. 그 작은 성공이 쌓여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평안한 노후를 약속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요양병원의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푸른 공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향한 위대한 첫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100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지혜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 길었지만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이기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런 게 궁금하다 하는 내용이 있으셨나요?
혹은 나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정성껏 답변을 달아드리며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여러분께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위한 보약 같은 건강 지혜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몸을 아끼는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이 맑게 흐르고 뇌가 반짝이는 그날까지 저 100세 노하우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